10년 전에 2012년에 나온 기사에서 그때도 이미 10억을 기부를 하신 상태더라고요. 예. 소감을 말씀을 하셨던 게 10년 뒤에 20억 원을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히셨는데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셨어요. 예. 소감이 어떠세요? (1999년부터) 23년 동안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서 총 20억 원을 후원하신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배정철5도의 배정철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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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논현동에 있는 배정철 5도라는 일식당을 운영하는 배정철입니다. 올해 5월에 후원금 1억 원을 서울대병원에 전달을 하시고 23년 동안 누적해서 20억 1,500만 원을 저소득층 환자 후원금으로 기부하셨다고요. 네. 근데 모든 금액은 서울대병원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로 사용되었고 지금까지 환자 627명이 그 희망을 전달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너무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요. 네. 10년 전에 2012년에 나온 기사에서 그때도 이미 10억을 기부를 하신 상태더라고요. 예. 10년 뒤에 20억 원을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히셨는데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셨어요. 예. 소감이 어떠세요? 99년도에 3천만 원을 하고 너무 많은 분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죠. 이거로 끝낼 게 아니라 계속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서울대병원 정의한 원장님이나 김석화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10억을 목표로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농담 비슷한 얘기를 하시길래 아 그것도 좋겠구나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구나 했는데 도달하게 됐었고 또 생각해 보니까 계속 이어진다면 20억도 가능하겠구나 해서 했던 게 올해 20억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99년도에 3천만 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돈도 사실 모으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애엄마하고 이제 의논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들하고 노인분들 식사 대접이나 이런 걸 했었는데 기왕이면 현금을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어떻겠나라는 의논을 하다가 1,000원씩 적립을 했어요. 손님 한 예. 분당. 그래가지고 2,600여만 원이 이제 모아졌더라고요. 거기다가 한 400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이제 3천만 원을 기부하게 됐죠.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예. 그럼 그걸 시작으로 해서 서울대병원의 함춘 후원회랑 함께 기부를 시작을 하신 건가요? 서울대병원 소아 그 성형외과 선생님이시던 그 김석화 선생님하고 어떻게 손님으로 연이 닿아가지고 제가 의논을 했죠.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함춘 후원회를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그 언챙이 환자들을 치료했었어요. 수술이 250에서 300 정도 드는데 그래서 이제 3천만 원을 그때 해서 그 치료비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 거의 한 30명의 환자분들은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거네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함춘 후원회가 사실 이어오다가 중간에 그 직원 횡령 문제로 잠깐 좀 후원이 멈췄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대표님은 꾸준히 이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기부했던 금액 정도가 아마 형량이 된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혼자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함춘 후원회라는 좋은 그 단체가 만들어지기가 쉬운 게 아닌데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이게 참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그 해부터 아마 1억을 제가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극복을 해야 된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그동안 수고했던 게 너무나 이게 묻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표님 돈이 많으세요? 돈 많은 게 아니라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세요.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분이 몇 해 전 1월 1일 날 저를 부르더니 쉬는 날이 없으니까 1월 1일 날 다른 데는 문 닫는데 우리 집은 문 열잖아. 근데 항상 그때 가족 모임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어머니에서 인사하는데 가족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리 박수를 치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뭘 드리고 싶어 한대. 그래서 봉투에 하얀 봉투에 뭘 주시길래 복돈을 주시나 보다. 응? 신년이고 그러니까 아유 어머니
정말 잘 받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제가 받아도 되겠냐면서 이거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았더니 나중에 이제 집에 이제 주머니 넣고 이제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너무 큰 돈 500만 원을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전화를 했죠. 이거 잘못 주신 거다, 이거.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돈을 제가 받아서도 안 되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형님 하는데 형님 어머니가 형님 그 기부하는데 보태 쓰시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또 어떤 분은 또 한 1,000만 원도 주신 분도 있으시고 뭐 한 1, 20만 원씩 꼭 이렇게 챙겨주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럴 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함께 기부를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또 아름답기도 한데요. 들어보니까 재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는 자녀분들도 기부를 함께 하셨다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함께 기부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500만 원씩 이제 했거든요.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도 하고, 작년도 하고, 올해도 했죠.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기부를 하고 계세요. 뭐 노인정에서도 음식을 드린다고도 들었고요. 또 장애인 시설에도 뭐 생선, 쌀, 계란 등도 보내시고 또 고등학교, 대학교에도 장학금을 기부하고 계신다고 또 들었습니다. 또 다른 대학 병원에서도 기부를 활발하게 이어가셔서 제가 듣기로는 30년 동안 누적 100억 원을 하셨다. 맞나요? 와. 아니 근데 그 돈을 이렇게 보면 이거 내가 이걸로 뭐 여행도 가고 이걸로 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이런 마음이 안 드셨어요? 근데 이게 기부를 하다 보니까 돈 한 푼 한 푼이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고 이거를 어떻게 잘 모아서 내년에도 또 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근데 대표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대표님 어린 시절이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가난한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한 것도 이제 문제지만 되게 몸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죠. 또 이제 때로는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걸리신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 계신 어머니가 그래서 우시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저분을 내가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결혼과 동시에 이제 어머니를 평생 모셨거든요.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편지를 썼던 거고 그렇게 극복을 하면서 저 혼자 생각을 했죠. 내가 생활이 나아지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예. 제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 예. 그래서 여기는 그냥 기부를 하기 위해서 남을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나는 이제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한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로 연중 무휴 아까 1월 1일도 오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으세요? 계속 일했었고 요즘에는 이제 새벽 한 6시까지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오기 전에 제가 물건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운동을 또 해야 되거든요. 네. 운동을 안 하면 이게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가 이제 PT를 받고 있고 또 필라테스도 좀 수업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필라테스도 하세요? 네. 화목 필라테스. 네. 어떻게 월수금 필라테스를 PT. 네. 어떻게 필라테스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얘 엄마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니 이제 점점 이제 이게 굳어가니까 몸이. 네. 그렇죠. 옛날에 유연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유연성도 떨어지고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이게 굉장히 뭉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그래도 계속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기부를 하시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건강 관리도 하신다라는 말씀이네요. 그거는 필수죠. 왜냐하면 건강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걸 해낼 수가 없으니까. 반성해야겠습니다.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또 가장이시고 하니까 그 가족분들의 의견이랄까 지지라고 해야 될까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제 기본이 뭐냐면 우리 가족이 우선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행도 못 해보고 외식도 사실 못 하거든요. 이제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어쩌다 1년에 뭐 몇 번 이제 생일날 이럴 때 먹게 되면 가게로 오라고 그러지. 여기서 먹어야 되니까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손님을 모셔야 되니까. 지금도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저 옆에는 손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모시다가 다시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미안하죠. 미안하고 때로는 애들도 이제 사춘기를 겪어야 되고 그 겪으면은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이제 제가 이제 편지를 쓰면 어떨까 싶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마다 매일같이 붙여줬었거든요.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하면 이제 방마다 붙여주면 애들이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분실된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리했다가 나중에 보여주고 그랬었죠. 제가 원래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왠지 또 10년 뒤에 10억을 기부할 거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요. 다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러면 소망이 하나 있으시다면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소망은 제가 어렸을 때 원했던 소망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평생 한번 잘 모시겠다는 생각. 그래서 결혼을 제가 원했던 거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요양원에 가신 적도 없고 집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저로서는 더더욱 행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제 소망이라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크든 작든 남을 위해서 이게 기부나 이런 봉사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저 또한 다른 거는 아무것도 제가 잘하는 게 없거든요. 저는 운전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요거밖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로 통해 가지고 이 요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그 날까지 이 기부를 하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따뜻함을 전해주는 게 제 소망이에요.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